안녕하세요. 오늘 준비한 주제는 경주 여행 경비미 코스 추천입니다. 저는 여행을 3박 4일을 다녀왔는데요. 사실 개인적인 일정이나 좀 컨디션이 안 좋아가지고 2박 3일 같은 3박 4일을 다녀왔어요. 금요일부터 월요일까지 이렇게 여행을 다녀왔고요. 총 경비는 38만 3,500원입니다. 제가 어떻게 돈을 쓰고 어떤 코스로 놀러 다녔는지 핵심만 쏙쏙 뽑아서 알려드릴 테니까 끝까지 지켜봐주세요. 일단 첫 번째로는 교통이 있는데요. 저는 올 때 갈 때 둘 다 버스를 이용했고요. 금요일 오후 2시 반 버스를 탔고 도착해보니 6시 반이었어요. 그리고 경주에서 월요일 2시 반 버스를 타고 서울로 갔고 6시쯤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버스를 타면 3시간 반에서 4시간 정도 소요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저는 렌트도 했는데요. 소카에서 렌트를 했고 불국사랑 골굴사라는 곳을 갔는데 이때는 이제 대중교통보다는 확실히 렌트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렌트를 하게 되었어요.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대여를 했고 대여료는 23,600원이 나왔고 주행료는 12,500원 정도가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경주 엑스포를 갈 때는 버스를 타도 되긴 하는데 이제 좀 더 빨리 가고 싶어서 택시를 탔고 황리단길에서 엑스포까지 13,000원 정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돌아올 때는 이제 버스를 타서 한 40-50분 정도 걸렸고 버스비가 나왔어요. 그리고 두 번째 숙소는 저는 3박 하는 내내 에어비앤비를 이용을 했고 숙소는 2곳 정도를 다녔습니다. 금요일에서 토요일 숙소는 일단 짧게 있을 거고 가성비 숙소를 원했기 때문에 최대한 좀 괜찮아 보이면서 싼 곳을 알아봤어요. 2인 기준 69,000원이 나왔고 사실 뭐 엄청 좋다고 얘기할 수는 절대 없을 것 같지만 그렇다고 나쁜 놈도 하나도 없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아침에 조식까지 주더라고요, 무료로. 근데 이 조식이 생각보다 되게 맛있어서 저는 되게 만족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숙소가 69,000원 치고는 조식도 주고 숙소도 깔끔해서 저는 이용을 또 하고 싶은 의향이 있습니다. 숙소 정보가 궁금하다면 더보기란을 확인해주세요. 그리고 토요일부터 월요일까지 2박 연방을 했는데 그 숙소 이름은 황남별채이고요. 저는 경주 오면 한옥 숙소는 꼭 묵어보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를 예약을 하게 됐는데 일단 토요일부터 일요일까지는 15만 3,600원이 나왔고 일요일부터 월요일까지는 11만 9천원이 나왔어요. 이게 2인 숙소 기준이에요. 일단 저는 이 황남별채 굉장히 만족을 했어요. 왜냐면 일단 딱 들어갔을 때 마당부터 여기는 진짜 찐 한옥 숙소다 라는 느낌이 있게 되게 아기자기하고 고즈넉하게 꾸며져 있었고 이제 공용 식당이 있는데 그 식당이 되게 포토존이더라고요. 되게 이쁘게 잘 꾸며져 있어서 되게 좋았어요. 그리고 룸도 그렇게 넓지는 않지만 그래도 있을 건 다 있고 그리고 화장실이 또 넓어서 그 점도 되게 좋았어요. 그리고 이제 방에 이제 다도를 할 수 있는 차가 있는데 저는 이제 술을 별로 안 좋아해서 밤마다 술 대신 차 한 잔씩 하면서 되게 편안하게 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곳은 아침 조식이 정말 맛있더라고요. 그 주인분이 주시는 우유 타락죽? 그 우유 타락죽이 정말 집에 와서도 생각날 정도로 되게 좋았어요. 그리고 제가 이용한 두 곳의 숙소는 모두 황리단길 근처에 있어서 접근성이 되게 좋았어요. 그래서 이제 숙소 갔다가 관광지 갔다가 왔다 갔다 하기 되게 좋아서 저는 다음에 경주 올 때도 황리단길 근처로 예약을 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숙소비는 총 34만 원 정도가 나왔고 인당 17만 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관광지가 있는데요. 관광지는 저는 한 6군데 정도를 다녀왔고 첫 번째로 얘기할 곳은 불국사인데 제가 경주를 이번에
20 몇 년간 살면서 처음 가봤거든요. 그래서 불국사를 또 안 가보면 되게 섭섭하잖아요. 그래서 방문을 했는데 사실 석가탑이랑 다부탑이 되게 웅장하고 멋있었어요. 이 부분은 되게 좋았는데 저는 솔직히 또 가고 싶진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인당 6,000원 정도 입장료가 있는데 솔직히 조금 돈이 아까웠어요. 그리고 불국사에서 한 20분 정도 차로 이동을 하면 골굴사라는 곳이 있는데 사실 경주 와서 골굴사를 가시는 분들은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근데 이제 찾아보면서 선무도 공연을 한다는 얘기를 들었고 그리고 너무 관광지가 아니고 조금은 사람들이 적은 관광지를 가고 싶었기 때문에 이곳을 가게 되었는데 결과적으로 얘기하면 제가 갔던 경주 관광지 중에서 가장 좋았어요. 왜냐하면 매일 오후 3시에 선무도 공연을 30분 정도 하는데 이 선무도 공연이 은근히 재밌더라고요. 거기 선무도 하시는 분은 이제 제대로 된 공연이 아니니까 기대는 하시지 말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되게 만족했어요. 선무도 공연뿐만 아니라 석굴사원도 진짜 멋있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멋있는 사원을 살면서 처음 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산 위에 올라가서 경주의 자연을 이렇게 쑥 훑어보는데 그게 또 되게 멋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추천! 그리고 세 번째로는 월정교를 갔는데요. 이제 경주에 야경하면 동궁과 멀지랑 월정교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안타깝게도 동궁과 멀지는 공사로 인해서 가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월정교만 가게 되었는데 월정교에 일단 사람들이 되게 많았고 멋있었어요. 경주 오시면 월정교는 무조건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이제 경주 엑스포도 가게 되었는데 여기를 일단 왜 가게 됐냐면 솔과미술관이 되게 가보고 싶었어요. 그리고 이제 경주타워나 황룡원 중도타워 이런 것도 궁금했었기 때문에 방문을 하게 됐어요. 일단 경주 엑스포 입장료가 1인당 12,000원인데 솔직히 조금 돈이 아깝긴 했어요. 저는 비단벌레차랑 대릉원이 이제 일정에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엑스포 다음 일정이어서 이게 티켓이 없었는데 이게 티켓이 없으면 할인을 안 시켜주더라고요. 그래서 비단벌레차도 제가 예약을 해가지고 그거를 보여드렸는데 이제 실물 티켓이 있어야만 할인을 해주신다 하셔서 그 점이 좀 아쉬웠어요. 왜냐면 이게 인당 4,000원이나 할인을 해주는 건데 이걸 받을 수 있었음에도 일찍 갔다는 이유를 못 받았다는 게 좀 억울하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솔과미술관이 일단 전시가 되게 좋고 건물도 좋았어요. 근데 좀 아쉬운 게 있다면 전시가 생각보다 되게 짧더라고요. 이 점이 좀 아쉬웠고 솔과미술관에 유명한 사진 스팟이 있는데 거기가 진짜 이쁘긴 하더라고요. 거기에서 사진을 꼭 찍으세요. 그리고 엑스포는 가족 단위로 놀러 오신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만큼 아이들이 놀만한 전시나 체험 공간들이 되게 많았어요. 타임리스 미디어 아트라는 곳에 갔는데 거기에 있는 매소성 전투가 되게 재밌더라고요. 그거를 꼭 이용을 해보세요. 그리고 야외 해먹도 있는데 그 해먹에서 이렇게 멍 때리니까 되게 시간도 잘 가고 좋았어요. 근데 사실 엑스포는 좀 연인이나 친구분들끼리 많이 가는 곳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좀 가족 단위로 가시는 분들한테는 무조건 추천이지만 아니신 분들은 조금 지루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조금 유치한 걸 좋아하는 편이어서 되게 재밌게 놀긴 했어요. 하지만 그래도 입장료 12,000원은 조금 아깝긴 했다. 그리고 이제 첨성대를 갔는데 첨성대를 낮에도 가고 밤에도 갔는데 둘 다 되게 매력이 다르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첨성대는 낮이나 밤이나 둘 다 가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리고 비단벌레차를 제가 17시 25분에 예약을 해서 그거를 이용을 했는데 비단벌레차는 일단 가격은 4,000원이고 저는 이제 여행 가기 일주일 전에 인터넷으로 예약을 하고 갔어요.
비단벌레차는 이제 다양한 코스를 돌면서 역사에 대한 설명을 해주는데 저는 이렇게 역사를 알면서 관광지를 보는 거를 되게 좋아하기 때문에 되게 유익했어요. 비단벌레차를 꼭 이용을 해보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릉원을 월요일 오전에 방문했는데 월요일 오전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포토존이 진짜 이쁘긴 했는데 거기에서 줄을 서면서 기다릴 엄두는 안 나서 저는 사진을 안 찍었어요. 그 대신에 대릉원 산책하고 천마총 안에도 구경하고 했는데 천마총 안에 유물 보는 게 생각보다 흥미롭긴 했는데 그래도 대릉원은 경주 왔으면 가볼 만한 곳이긴 해요. 이렇게 관광지에 대한 소개를 해드렸고 제가 만족했던 관광지의 순위를 알려드리자면 첫 번째는 골굴사, 두 번째는 월정교, 세 번째는 첨성대, 네 번째는 경주 엑스포, 다섯 번째는 불국사, 여섯 번째는 대릉원이었어요. 제가 경주 관광지에 대한 자세한 영상은 이미 올려놓은 것이 있기 때문에 이게 궁금하시다면 꼭 확인해보세요. 되게 재밌을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맛집이 있는데요. 저는 일단 이번 경주 여행이 맛집 탐방이라고 할 정도로 정말 맛있는 데밖에 안 다녔거든요. 그래서 제가 간 맛집만 가시면 일단 경주의 음식은 굉장히 성공적이었다고 확신할 수 있어요. 만약에 안 그러시면 저한테 꿀밤을 주세요. 어쨌든 이만큼 제가 다녀온 경주의 맛집들이 정말 맛있었는데 일단 도미, 경춘제, 황남 두꺼비 식당, 황남 경주식당, 소박하게 이렇게 갔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자세한 영상을 제가 이미 올려놓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영상을 꼭 확인을 해주세요. 근데 이제 저는 영상에 올린 거는 황리단길에 있는 것만 올려서 경춘제라는 불국사 근처에 있는 음식점을 소개를 해드리지 않았는데 이 경춘제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해드리자면 거기에서 이제 고등어 구이 정식이랑 해물 돌솥 비빔밥을 먹었거든요. 저는 비빔밥이 더 맛있었어요. 이 고등어 구이도 맛있긴 했는데 뭔가 특별한 건 없었고 정말 고등어 구이의 정석 같은 맛이었어요. 그리고 양이 되게 많아서 이 가성비가 좋더라고요. 이 식당에 일단 굉장히 넓고 룸이 되게 많아서 가족 단위로 가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식당이 불국사에서 진짜 가까워서 그냥 걸어가시면 바로 갈 수 있어요. 이제 제가 디저트나 카페를 많이 가진 않았는데 빵을 좋아해서 빵 맛집을 엄청 검색을 해보다가 데네브라는 곳이 엄청 유명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를 갔어요. 일요일 오후 4시쯤에 갔는데 빵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정말 인기가 많나 봐요. 그래서 이제 남아있는 게 까눌레밖에 없어서 까눌레만 먹었는데 바닐라 까눌레가 진짜 촉촉하고 맛있었어요. 여기가 까눌레 맛집이기 때문에 여기 가시면 까눌레를 꼭 드셔보세요. 그리고 빵을 사고 싶으시다면 좀 일찍 가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그리고 황남빵이 엄청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최영아빵을 갔는데 이제 낱개로 사면 따뜻한 거를 주시거든요. 그래서 되게 맛있게 먹었어요. 근데 이거를 이제 박스로 사시는 분들도 되게 많더라고요. 근데 저는 박스로 사갈 만큼의 맛인가라고 하면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이제 제 여행 코스랑 경비를 알려드릴게요. 저는 이러이러하게 이제 경비를 이용을 했고요. 인당 38만 3,500원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코스는 제가 이제 여기 띄워드릴 텐데 이런 식으로 제가 놀러 다녔고 이거를 참고를 하셔서 관광지의 이동 시간이나 체류 시간 같은 거를 조금 유추해 보시기 좋을 것 같아요. 참고로 저는 코스를 짤 때 되게 널널하게 짠 편이고 이제 일정도 개인 일정이 있어서 이러한 점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들 지금 경주 여행 준비하시느라 이 영상을 보고 계실 텐데 다들 경주 여행 재미있게 하셨으면 좋겠고요.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해주세요.